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그 당대표가 이제 되시면은 비전대회에서 혁신이라는 이제 이 배지를 차고 나오신 것처럼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그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 가령 사람에 대한 혁신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제도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그 2대 원칙과 5대 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네. 2대 원칙이라고 하면 절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입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사람과의 절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거의 그 계엄과의 절연, 네. 그리고 탄핵과의 절연, 그리고 또 대선 패배와의 절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뜻이고요. 근데 절연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미 절연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도 당내 어느 정도 그 개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일전 인적인 쇄신까지 포함이 되어야지 본격적인 절연이 되게 됩니다. 네. 예, 그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극단적인 그런 세력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네. 그래야지 우리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진정한 그 통합의 정치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훨씬 더 우리의 그 범위, 우리의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극단 세력이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극단 세력 이번에 새로 입당 과정에서 논란이 있던 전한길 씨를 언급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 옹호론을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계엄도 사실은 헌법에 위배되고요.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판결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가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 그것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치주의 차원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시를 포함해서 이런 그 계엄을 옹호하는 이런 분들은 다른 당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당 내부에서 결속력을 다지고 좀 더 중도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더 우리 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넓히는데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의 극단적인 분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오히려 20% 정도에 해당되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요, 가령 지금 전한길 씨는 뭐 목소리는 크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당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당 위원장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평당원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안 의원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뭐 원외가 됐든 원내가 됐든 전한길 씨에게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뭐 5%는 안 되지만 있다고 보고 저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다른 분들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가 오히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당 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하니까 적절하게 거기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2대 원칙이 절연, 또 다른 원칙이 이 극단적 세력과의 절연까지가 2대 원칙. 예, 2대 원칙이고 그다음 또 말씀드릴 부분이 더 구체화돼서 5가지 개혁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인적인 청산입니다. 근데 인적인 청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백서를 우선 써야 된다. 네. 사실 저기 다른 선거들은 다 백서가 있는데 예. 대선 백서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난번 총선 백서를 당 내부의 의원에게 맡겼더니 개판 논쟁 때문에 이게 제대로 그 공개도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분이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당 내의 어느 세력과도 연관이 없는 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전문가 팀이 네. 이 백서를 만든다. 이미 많이 만들어 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국회에서 그 세미나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예. 정리가 이미 많이 돼 있어서 정리를 누가 했다는 뜻입니까?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교수님 팀이 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뭐 성함은 제가 뭐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네. 뭐 이분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2, 3주 내로 그게 나올 겁니다. 정치학 하시는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분은 사과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도가 좀 심각하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윤리위원회 판단을 맡기면 됩니다. 네.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당 대표와 이렇게 그 구분이 된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 판단을 존중을 하면은 예. 이 문제는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인적 청산은 그렇게 해서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인적 청산보다도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인재 영입은 저는 세 가지 부류가 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가 청년, 예. 두 번째가 기업가 출신, 아,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직자 내지 그 보좌진들입니다. 아, 예. 그 왜 그러냐면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6070 세대분들이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으시고 네. 4050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30 내지는 청년층이 우리에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 지방선거 때 청년 공천을 10% 정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걸 30%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그 희망자들을 우선 받고 교육부터 시켜서 그 중에 자질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030 세대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청년 세대는 39살까지를 말합니까? 저 지금 현재 당원 당규는 45세로 돼 있습니다. 45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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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것도 사실은 39세로 낮추는 것, 40세 미만으로 하는 것 그것도 한번 이렇게 같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 지금 45세 미만인 청년 최고위원 기준도 이를테면 40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공론화를 해서 네. 이걸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가인데요. 예. 사실은 외국 같으면 선진국 같으면 정치인 중에 30% 정도가 기업가 출신입니다. 아, 예. 미국은 대통령도 기업가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기업가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CEO 하던 사람이 재무부 장관 하는데도 이제 미국 같은 곳이죠. 예. 근데 왜 우리나라는 기업가 출신이 0.몇 %밖에 안 되는 OECD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백지 신탁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백지 신탁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백지 매각이 맞습니다. 다 매각이죠. 예. 왜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한 달 내에 그냥 강제 매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투자하는 목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야 별 관계는 없지만 자기가 평생 창업을 해서 일구었던 사람들은 그 장관이 된다고 해도 파리 목숨 아닙니까? 그렇죠. 뭐 6개월 만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뭐 정말 그걸 평생을 자기가 일궜던 기업에 갑자기 제 손에서 모래알처럼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저 사실은 사례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황성주 전 사장께서 그 주성 엔지니어링 창업해서 경영하다가 중소기업 청장이 되려고 하다가
그걸 나중에 알고 5일 만에 그냥 예. 취소한 적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히려 옵션을 하나 더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백지 신탁을 없애지 말고 원하는 분은 백지 신탁 즉 백지 매각을 하게 하고 네. 자기가 창업을 한 사람 같으면 아예 공직을 끝나고 나서 향후 5년 동안 매각 금지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아예. 예, 아예. 사실 그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공직을 하면서 그 정말 불법적으로 재산 증식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요즘 같으면 아마 5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공직 끝나고 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식이 올랐다면 그거 다 제자리 다 찾을 겁니다. 네. 그런데 5년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식만큼 몇백만 명이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걸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일을 했다가 하면 네. 당장 잡혀갑니다. 들통나게 돼 있죠. 그 아이디어 좋으신데요. 진짜 지금은 사실은 무조건 다 팔아버려야 되니까 기업인 중에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함부로 했다가 괜히 내 기반만 날아간다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거로 저도 그래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보다 더 심한 제도여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음 두 번째 옵션 정도를 넣는 게 좋은 게 우리나라 같으면 트럼프 같은 사람도 대통령 못 하고요. 절대 못 하죠. 예. 일론 머스크도 정부 일을 못 합니다. 정말 못 하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여야가 합의해서 마침 또 이번 정부가 보면은 네이버 출신들 많이 영입하고 기업가 출신들이 많이 영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기업가 출신들이 정치인에게 필요한 그런 그 일종의 영어 표현으로 스킬셋을 네.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보세요. 기업가들은 항상 본능적으로 어떤 사회 문제를 보고 나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기업가를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회계장부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회계장부 못 읽는 국회의원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회계장부 제대로 읽는데 네. 국가 경영하는 사람이 회계장부 못 읽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300분 국회의원 중에 회계장부 어느 정도 탐독하고 독해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볼 때 한 30분 40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예,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있죠. 전략에 대한 지식이 있죠. 조직 관리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국 같으면 30% 정도가 이제 기업가 출신들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제도만 도입을 하더라도 인재풀을 굉장히 넓힐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인재풀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보좌진이라든지 또는 당직자 중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당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이제 원하는 정치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는 티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여의도 연구원 실력을 제대로 올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선거 전략가라든지 또는 그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영입을 하게 되면 네. 정말 여의도 연구원도 개혁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인재 영입도 하고 양쪽 다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요. 예. 네. 제가 너무 쉬웠어요. 아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 길었습니다. 네. 너무 그다음에 재밌습니다. 개혁 과제인 세 번째죠. 개혁 과제 이제 세 번째가 예. 원외 당협 위원장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네. 지금 우리가 영남당처럼 gat혀 있거든요. 네. 지금 107명 중에서 영남이 거의 한 100명 정도 되고 수도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이 거의 10대 1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영남 쪽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연석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든 원외든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족했던 수도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예. 저 영남 의원들도 수도권의 상황이 이렇구나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게 청년당을 실질화하는 겁니다. 예. 지금 청년당이라고 말은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맞게 소규모의 전당대회도 열어서 거기서 당 대표도 뽑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그 부대표들 또 4명 정도를 뽑아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사무총장도 있고 대변인도 있고 해서 이런 일들을 직접 하는 거죠. 저 그 말씀은요. 청년당을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정당이 되도록 한다 당 이런 내부 당입니다. 네, 당 내부의 당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또 저희가 아무런 그 제약 조건 없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청년당이 당 내부에 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당 대표 최고위원 비슷한 구조를 나름 갖추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정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미리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 최고위원으로 뽑힌 이 사람은 당연직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중앙당의 겁니다. 당연직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 모든 게 사실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당헌당규에 다 이제 수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이 이 수평적인 당정관계보다는 부하가 당이 되기를 원해서 바꿔놓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권리당원 100%로 그 당 대표를 뽑는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바뀌었지만 여전히 8대2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원래는 7대3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찾아가지고 제대로 정상화를 해야지 다시 수평적인 당정관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을 많이 좀 일반 여론을 지금은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된다. 지금 같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을 때는 일반 여론을 많이 높여야 그래도 일반인들이 나도 유권자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자기가 유권자가 아닌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명칭도 중요하거든요. 당명이요? 아니요. 저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의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왜 최고위원입니까?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을 부대표로 만드는 겁니다. 부대표로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도 당 대표단 회의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최고위원이라고 생각할 때랑 부대표라고 생각할 때랑 사실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 하나하나도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지금 세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조금 걱정이 되거나 의아심이 드는 게 당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있을 때 뭔가 최고위원이 조금 더 자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대표, 부대표 그럼 뭔가 당대표의 단일 그 리더십에 약간 복속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단일 지도 체제니까요. 지금도요? 근데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수 지도 체제라면 집단 지도 체제라면 집단 지도 체제라면 그 내용도 거기에 맞게 또 바꾸면 되죠.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라면 어차피 그렇다면 당 대표, 부대표라는 이름이 조금 더 좀 겸허하고 조금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명칭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2대 원칙 5대 그 개혁 과제를 아주 거침없이 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맞닥뜨릴 가장 큰 문제 그 장애 도전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그 3특검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현역 또는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을 향한 공격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는 뭐 최상병 특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새 특검에 대한 그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가장 큰 원칙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기간이 170일 거의 최장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절대로 연장을 못하게 만든다. 그게 저는 1대 원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연장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와 바로 부딪혀가지고 예. 우리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 특검이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는 겁니다. 네. 무조건 막고 이러기보다는 네. 그리고 이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국민의 민심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사건건 다 뭐 방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특검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170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늘리겠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협조할 건 다 했는데도 지금 더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그런 민심을 얻지 못하고 저거 뭐 보나마나 더 파내서 정치 보복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이미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든지 압수수색을 예. 당한 그런 현역 의원들이 몇 분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특검이 진행이 되면서 그분들이 기소가 되거나 또는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당에서 그분들을 징계하실 겁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기소가 돼 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국회의 손을 떠난 거죠. 네. 재판에 들어가니까요. 네.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의원께서 일정 때문에 11시 40분에 나가셔야 된다고 아까 그래서 예, 네. 끝으로 이제 혹시 못하신 말씀 한 말씀 우리 시청자 구독자께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 당이 계속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해서 3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그냥 당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위대한 당원들께서 전략적인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대 대표를 뽑고 대선에서 이기고 이제 총선에 그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좀 이제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역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갑자기 이렇게 계엄이 일어나고 탄핵이 되고 대선에서 패배하는 정말 괴멸적인 수준의 그런 피해를 당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할 때다.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거는 지방선거가 시작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런 그 지방 의원들이 먼저 뽑혀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총선에서 이겨야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실력, 헌신, 품격이라는 우리의 원래 색깔을 찾는 것이라고. 그게 개혁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개혁을 오해를 해서 없던 거 새로 만들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원래 우리의 색깔을 찾는 거다. 우리는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자랑스러운 정당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 개발 발전을 이뤘고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복지 제도를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해서 모든 복지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가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 색깔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미쌍관하게 예. 정말 실력과
헌신과 품격이라는 말씀을 수미상관으로 듣고 나니까 뇌리 확 박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신 안철수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비 경선 끝나면 또 한번 모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쟁하고 애들 나로